이곳은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서 있습니다. 가지런히 줄을 맞춰 똑같이 바른 자세로 5분, 10분, 어쩔 때는 30분을 그 자세 그대로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픽 쓰러지면 어디선가 웅성거림과 함께 작은 안도의 숨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학창시절에 경험했을 아침 조례의 풍경입니다. 그 시절에는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을 운동장에 가득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었습니다. 훈화 말씀의 특징,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시작된다는 거죠. 끝날 듯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교장 선생님도 자신이 좀 전에 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언변에 취한 듯 한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떼 앞에 서 있던 아이들 중에는 어디선가 툭 쓰러지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걸 보면 아침 조례에서 핵심만 간단히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은 흔치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교장 선생님들은 다들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던 걸까요? 많은 아침 조례를 경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절 교장 선생님께 들었던 훈화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건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의 작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훈화 말씀을 듣다가 쓰러지는 친구들을 목격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른이 되고 보니 저 역시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덜어 생기는데요. 그런데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생각나는 대로 시원하게 다 내뱉으면 그 중에 몇 마디 정도는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말하는 건 아침 조례의 교장 선생님 말씀보다 몇 배는 더 지루하고 산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만든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3분을 연설하려면 3주를 준비해야 하고 10분을 연설하려면 일주일을 준비해야 하고 1시간을 연설하려면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몇 배가 어렵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말을 잘하는 비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책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도 읽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인 3의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중을 휘어잡고 귀에 쏙쏙 잘 들리게 말을 잘하는 비법,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말할 때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 3입니다. 말할 때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해서 전달하면 효과적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유명한 연설가들은 이 3의 법칙을 잘 사용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도 이 법칙을 사용했는데요. 그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딱 3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의 전체 구조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청중에게 미리 알립니다. 덕분에 청중들은 숫자 3에 집중해
편안하게 연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수많은 숫자 중에 3일까요? 인지과학의 대가 아트 마크먼 텍사스 주립대 교수는 그에 져서 스마트 싱킹에서 사람이 어떤 정보를 듣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적정 단위가 딱 3개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내용을 들어도 기억에 남는 건 단 3개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3의 법칙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한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상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주제를 3가지로 정리해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처음 선보일 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딱 3마디였죠.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빨라졌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팟 나노를 소개할 때는 아이팟 나노는 2호 연필보다 얇습니다. 아이팟 나노는 아이팟 오리지널보다 80% 작습니다. 아이팟 나노는 아이리버보다 68% 작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른 장점들을 구구절절 이어가기보다 작다라는 메시지를 3가지로 간추려 간결하고 강렬하게 보여줬습니다. 제품을 자랑하고 싶은 입장에서 제품의 장점이 딱 3가지 뿐이었을까요?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기능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딱 3가지만 핵심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과감하게 덜어내고 핵심만 전달했기 때문에 청중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 철학을 간단한 원칙으로 전달합니다. 그는 비즈니스에 대한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 좋은 비즈니스를 찾으세요. 두 번째, 그 비즈니스에 투자하세요. 세 번째, 오랫동안 보유하세요. 워렌 버핏은 투자의 핵심으로 3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이런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되죠. 대부분의 기업이 제품을 홍보할 때 많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들로 좋은 점들을 홍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억에 남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TV 광고를 떠올려 볼까요? 제품의 기능을 줄줄이 설명하는 광고가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임팩트 있는 짧은 광고가 눈에 들어올까요?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광고 카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또한 단 3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어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나이키의 일단 한번 해봐. Just do it. 그리고 아디다스의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대통령 연설에서도 3마디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1992년 미국의 42대 대통령 선거 때인데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가 선거 구호로 내세운 이 3마디가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극심한 불경기로 힘들어하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바마는 초선 선거운동 당시의 캐치프레이즈로 예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내세웠습니다. 단어 3개로만 이루어진 이 문장은 오바마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승리로 이끌었죠. 이처럼 숫자 3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청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숫자 3과 관련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한 사람이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몇몇 사람들이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같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3명 이상이 같은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에 동조하는 현상을 밝혀낸 실험입니다. 이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던 상황이 숫자가 3이 되는 순간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3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숫자 3은 청자에게도 유익하지만 화자에게도 유익합니다. 3을 사용했을 때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핵심이 단 3가지여서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면서 이야기의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핵심을 3가지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설득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숫자 3을 반드시 기억하면 어떨까요? 내 이야기의 전달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3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3가지입니다. 고객님, 이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변하는 정책 속에 숙지해야 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화두로 이렇게 먼저 주제를 던졌을 때 듣는 사람의 집중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3가지를 마음속에 새가며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연습하고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용건만 간단히. 이건 한국 사람에게는 어려운 주문입니다. 정이 많아서 그런지 본론만 이야기하는 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결론을 뒤에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통화할 때 그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안부 인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통화 말미에 다름이 아니라 이러면서 용건을 그제서야 슬며시 꺼냅니다. 다음 경우는 실컷 통화하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통화를 끝냅니다. 업무에서도 이런 동료를 만나면 꽤 힘이 듭니다.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다 들어줄 시간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요. 핵심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화는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대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고 임팩트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본인의 영혼을 갈아 넣어 집필한 레미제라블의 평판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출판사에 물음표만 적은 편지를 보냅니다. 내 작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줄여서 보낸 거겠죠. 그러자 출판사의 사장은 느낌표를 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를 대신해서 보낸 거죠. 아카데미의 홈페이지에는 감독 지망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로그라인은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줄거리입니다. 이것은 미국 헐리우드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시나리오를 소개할 때 활용됩니다.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제작자들의 눈에 띄려면 짧은 문장에 임팩트 있게 스토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도 상대의 이목을 집중시킬 힘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길다고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말은 덜어낼수록 완벽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죠. 퇴직 의사도 문자로 보내는 세대입니다. 기성세대는 이것을 비매너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오히려
무턱대고 하는 전화를 비매너로 여깁니다. 기성세대는 자세하게 말해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요즘의 젊은 세대는 짧은 말일수록 임팩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문자로 핵심만 짧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전화로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말은 덜어낼수록 완벽합니다. 말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하기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장황한 문장으로 말하는 실수를 종종 하는데요. 하지만 한 문장을 길게 말하다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말에 오류를 범하기 쉽고 메시지도 모호해집니다. 너무 많은 말을 전달하려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죠. 한 문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을 담아서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설명하는 일이 어렵고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을 준비하다 보면 준비가 부족할수록 강연을 시간 맞춰 끝내기가 힘이 듭니다. 좋은 강연은 약속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강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3분 연설하는데 3주, 10분 연설에는 일주일, 그리고 1시간 연설에는 당장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은 긴 설명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험 설계사 A씨가 있는데요. A씨는 평소에 말이 군더더기가 없고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친절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보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샀죠. 그런데 걱정과 달리 그녀는 단기간에 높은 실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실적을 올린 비결은 바로 말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말하는 습관 그대로 핵심을 고객들에게 짧고 간단한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의사와 변호사, 기업인 등 전문직인 사람들을 찾아가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보험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미리 포스트잇을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정도만 전달합니다. 전략은 적중해서 놀라운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유튜브 쇼츠나 틱톡처럼 짧은 쇼폼을 보면서도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핵심 중에서도 또 핵심만을 빠르게 습득하는 건 요즘의 대세입니다. 과연 젊은 세대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등 OTT를 통해 드라마를 볼 때 지루하거나 답답한 장면은 건너뛰면서 봅니다. 학생들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선생님보다 짧은 시간에 필요한 핵심을 설명하는 일타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요즘 세상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핵심을 원합니다.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말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꼭 지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말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유를 먼저 늘어놓고 결론을 말하길 즐겨하는데요. 하지만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을 때 청자의 집중도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도갈식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이미 머릿속에 하고자 하는 말들이 정돈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죠. 미리 생각하고 할 말을 정돈한 뒤에 그 말의 뼈대가 되는 말을 첫마디로 뱉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부연을 위해서 살이 되는 문장들을 덧붙여 설명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브리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상사가 가려는 해당 층까지 가는 동안 짧게 브리핑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시간에 쫓기는 CEO에게 1분 안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미국의 상하위원들의 보좌관은 엘리베이터 브리핑을 자주 하는데요. 이때 만약 보좌관이 서론이나 근거부터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이야기의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말 겁니다. 엘리베이터 브리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CEO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결론, 관심이 가는 결론으로 다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하겠죠. 리더들은 언제나 바쁩니다. 수많은 보고를 받기 때문에 모든 보고의 중요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마디로 리더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상사의 입에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보고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론보다 이유를 먼저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리게 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서론이 길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상대가 결론도 듣기 전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말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으로 상대의 집중도를 높인 후에 차분히 근거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듣게 될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잘 설득하고 싶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방과 소통을 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맵시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옷을 걸쳐도 그가 입으면 왠지 끌리고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맵시처럼 말맵시도 있습니다. 왠지 이유 없이 끌리고 신뢰가 가고 눈빛과 말이 뇌리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맵시가 좋은 사람들인데요. 같은 말이어도 기분 좋고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예쁜 말과 밝은 미소 덕분에 주위가 환해지기도 합니다. 말맵시는 옷맵시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옷맵시는 눈에 보이지만 말맵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옷맵시를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최신 스타일을 눈여겨보는 것처럼 말맵시를 익히기 위해서도 못지않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같은 표현이라도 조금 더 쉽고 예쁘게 표현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맵시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말맵시를 익히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듯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대화의 품격이 곧 그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말에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은 흔히 싼 티가 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 보일 정도로 품격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려 하지 않고 상대의 가시돋친 반응에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말맵시부터 점검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이들의 말에 예쁜 맵시가 깃들여지길 바라면서 항상 곁에 두고 되새기는 두 문장을 소개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 또한 야비하고 거칠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령아님의 책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